자, 교재는 48페이지 제2절 수사의 개시입니다. 자, 수사의 개시 가기 전에 먼저 단서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전 시간에 단서는 수사의 전 단계라고 그랬죠. 수사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영장이 필요가 없다. 이걸 좀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유형이 나와 있죠. 유형이 나와 있을 텐데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 검문, 고소, 고발, 자수 이제 이거 배웁니다. 요것은 뭐다? 영장이 필요가 없다. 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의의.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그쵸? 이와 같은 수사는 주관적 혐의에 의해서 개시가 되며 그 개시 원인을 뭐라 한다? 단서라고 한다. 이 수사의 단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가 있고 타인 체험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로서는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신 검문이 있다. 됐죠? 타인 체험으로서는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시점 볼게요. 고소나 고발, 자수가 있으면 즉시 수사가 개시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인지에 의해서 개시가 된다. 됐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일단 별표 쳐보시고 자,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할 때는 뭘 작성한다? 범죄 인지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범죄를 인지했어요. 인지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 범죄 인지서를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사는 인지했을 때 이때 수사가 개시가 됩니까? 인지서를 작성했을 때 개시합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위에서 여기서 인지할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가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사의 개시는 인지서 작성이 아니라 또 인지할 때 인지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수사가 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전 시간 설명드렸잖아. 그래서 그 A라는 신분이 피내사자라는 신분에서 내사자라는 신분에서 뭐로 바뀐다?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 수사관이 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쓰는 조서가 뭐예요? 피의자 신문조서. 그쵸? 근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인지가 된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가 됐다 했잖아요. 그쵸? 수사가 개시가 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여기 인지서 작성 전에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이 수사는 적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신문조서 이 작성 행위도 뭐다? 적법하기 때문에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을 때 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그쵸?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수사를 개시했을 때 뭐다? 수사를 개시했을 때 그때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따라서 요 밑에 가로 열고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인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인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았잖아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인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걸 말해요. 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쵸? 하였다 할지라도 이 수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적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는 뭐다?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신검문부터 볼게요. 자,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해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가 아니라 했어요. 앞에서 보시면 자, 이제 배운다는 거예요.
변사적 시 불신검문 고소고발 자수를 배우는데 이것은 수사가 아니다. 따라서 영장이 필요 없다고요. 이것은 이 각각 배울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은 뭐다?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다? 경찰 행정 작용에 불과하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시내를 걷다 보면 경찰관들이 줄지어서 시내 순찰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게 바로 뭐다? 경찰 행정 경찰 작용이죠. 불신검문도 그 중에 하나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불신검문을 할 수가 없어요.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수사입니다. 수사. 이것은 수사이지 불신검문이 아니다. 아니다. 2006년도 경찰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밑에 대상. 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별표 치시고. 별표를 3개 친 이유는 출제가 3번 이상 되었기 때문에 3개를 친 거예요. 자,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직무를 할 수가 있다. 자, 1번 보시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빨간색으로 범자 동그라미 그리고 범하려 하고 있다 범하려 동그라미 그쵸?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다 동그라미 자, 범하고 있다 범하였다 범하려 하고 있다 안다 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을 불신검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세 사람에 제한되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색깔 칠하세요. 범 색깔 칠하시고 범하려 하고 있다 색깔 칠하시고 안다 색깔 칠하시고 동그라미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는 키워드만 살짝 하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판을 해볼까요? 자, 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불신검문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객관적, 합리적 기준 밑줄 그시고 판단하여야 한다. 반드시 불신검문 대상자가 형수법상의 파란색 뜨시고 체포구속 밑줄 그시고 X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 시간에 체포구속할 때 혐의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객관적 혐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객관적 혐의가 나와야지만 체포구속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불신검문 같은 경우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 혐의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까지 요한다 하면 틀려요. 자, 됐고 절차 봅니다. 정지가 있고 질문이 있죠. 정지란 뭐 알죠? 이것은 강제수단에 허용되지가 않는다. 강제수단 밑줄 그시고 X 이 강제력 행사는 인권 침해가 높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불신검문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영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 거죠. 다만 앞에서 끊고 강제에 의하지 아니할 정도의 유형 행사는 가능하다. 좀 받으시고 그래서 길을 막는다든지 몸에 손을 댄다든지 뭐 툭툭 친다든지 이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자, 질문. 자, 질문은 임의수단이기 때문에 답변을 강요하지 않아요. 답변 강요 밑줄 그시고 X 그리고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 수사 단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잖아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도 필요가 없다. 됐죠? 다음 페이지. 절차 봅니다. 자, 3조 3항이네요. 경찰관은 다음 해당해 하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고 이건 뒤에 나올 텐데 일단은 흉기 동그라미 흉기 조사 여부 할 수 있다. 사항 1항이나 2항에 따라서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되고요.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요.
동행을 요구할 때는 장소를 밝혀야 돼요.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분명 위에서 요 사항에서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는 경찰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 여기서 끊고요.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 사람이 경찰관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때는, 그때는 굳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신 검문을 하고자 할 때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이 똑같이 따라 쓰세요.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지만 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묶으시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위법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적법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때는 충분히 안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밑줄 그시고, 이것은 적법하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제 여러 번 됐었어요. 자, 쭉 올라가시고 7항 볼게요. 자,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서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수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X 하시고, 답변을 강요한다 위에다가 안 되니까 위에다 X 한 거예요. 자, 됐죠? 근데 앞 페이지에서 자, 강제 수단은 허용되지가 않는데 강제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길을 막는다든지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맨 밑에 판례네요. 이것도 별표 쳐보시고, 그 위에 것도 별표 쳐보시고,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자,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합니다. 흡사 동그라미 쳐보시고, 흡사한 인상착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다. 멈추지 않자 앞을 가로막고 쭉 했죠. 그러면서 밑에 따라가서 제 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앞 페이지에서. 길을 막는 것, 그렇죠?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강제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유형 행사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앞을 가로막은 거, 정지를 요구하고 앞을 가로막은 거, 밑에 제 차 앞을 가로막은 것은 뭐다? 가능하다. 강제에 의하지 않는 정도의 유형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에 적법하다 밑줄 그시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동행 요구 볼게요. 자, 3조 2항. 제1항에 따라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 분리 동그라미. 교통에 방해가 된다, 교통방해 동그라미. 인정될 때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됐죠? 여기까지 끊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 칠하세요. 분리 색깔 칠하시고, 교통방해 색깔 칠하시고. 자, 밑에 CF 나와있죠? 응답을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은 동행 요구 대상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동행 요구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 요구했는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고 해서 잠시 경찰서에 갑시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두 가지 사이밖에 없어요.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 어떤 경우 있을까요? 뭐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 있죠?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불리할 수도 있겠죠. 불리하거나 또는 그것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볼 때 동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때 동행을 요구받는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밑줄 그시고 점점 찍으시고. 그 다음
이 체랑은 똑같죠? 앞에 지랑 똑같아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 거랑 똑같고요. 절차법입니다. 절차. 이것도 똑같죠?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이죠. 신분증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소속 성명을 밝히고요.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요. 동행 장소를 밝힌다. 똑같습니다. 근데 요 5항 체크하시고. 자, 2항에 따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밑줄 그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별표 쳐보시고 이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4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불신검문 있죠. 불신검문 할 때 이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고지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필요가 없지만 동행 요구를 할 때는 뭘 해줘야 된다? 경찰 관서에 동행 요구할 때는 색깔 칠할게요. 자, 다른 색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 개 볼게요. 6항 경찰관이 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빨간색으로 6시간 동그라미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물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구금 아니에요. 구금이 아니고 머물게 할 수가 없다. 자기가 더 있으면 안 되나요?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시간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세요.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임의 동행 나왔네. 동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쵸? 이건 조문에 나와 있죠? 맨 위에 2항에서 끝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동행 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30분 있다가 조사받다가 나 갈래요. 1시간 있다가 나 갈래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된다. 자, 밑에 판례. 송도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였는데 거부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 파란색으로 제지한 것은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위법한 거죠. 적법 밑줄 그으시고 X. 다음 판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동행 요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절할 수 있다 했잖아요. 거절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인치하였다. 강제로 세무 쳐보시고. 세무 쳤어요? 이것은 적법하지 않죠? 밑줄 그으시고 X. 자, 밑에 판례. 법정형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였습니다. 경미 세무 쳐보시고. 그러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없죠. 그쵸? 또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그 의사에 반해서 이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다. X. 그쵸?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관의 폭행했다 할지라도 그 정당방해되는 거예요. 정당방해되는 것이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쵸?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앞 페이지에서 조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6시간 동안 머물게 할 수 없다 한 것이지 구금 밑줄 그으시고 X. 구금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쵸?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행사입니다. 강제로 행사인 것이기 때문에 불신검문은 수사가 아니잖아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행사가 안 돼요. 강제로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소지품 검사입니다. 이것도 수사의 단서죠. 단서.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밑에 조문 보시게 되면 3조 3항에서 흉기죠. 흉기 동그라미를 조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게 되면
경지법에 따랐을 때는 흉기 소지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명문조항이 없다. 따라서 흉기 그 이외에 소지품 검사,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소지품 검사죠. 혹시 제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나? 박스가 올라가 있잖아요.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고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다시 책을 보다가 편집하는 것이 이렇게 더 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가 약간 편집을 달리한 것이지 교재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 즉 일반 소지품 검사는 경지법 3조 3항이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용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학자들은 이것도 허용된다고 봐요. 즉 명문조항에 있는 것은 흉기만 명문조항이 있는 거예요. 일반 소지품 검사는 명문조항이 없지만 이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허용된다고 보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한계 두 가지가 있죠. 외표 검사. 그래서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툭툭 만져본다는 거죠. 이런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두 번째, 소지품 개시 요구. 이것도 강요적인 언동에 의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위에 것도 허용되고요. 밑에 것도 허용돼요. 다만 앞에 끊고. 문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실력 행사가 가능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흉기조사 동그라미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것은 실력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지품 검사 있죠. 일반 소지품 검사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강제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실력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판례. 자, 경기법 제3조 1항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밑에 대상자를 정지할 수가 있는데 흉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시고 조사할 수가 있다. 그 명문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명문조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판례에 싣고 있습니다. 자, 됐고 자동차 원본을 읽어보시고 자, 다음 변사자 검시 가볼게요. 자, 사망한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사자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병사, 자연사가 아닌 이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이것을 변사자라고 합니다. 자, 성질 볼게요. 자, 변사자 검시는 범죄 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왜요? 이거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단서에 불과한 것뿐이죠.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어요. 앞에다 설명했고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주체가 누군가요? 변사자 검시 주체 누구예요? 경찰관 하면 안 돼요. 보통 실무적으로는 경찰관이 다 하지만 주체는 누구다? 검사 빨간색 동그라미. 의사 아닙니다. 경찰관 아닙니다. 물론 밑에 보면 검사는 경찰관에게 검시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건 뭐라 그래요? 검시대행. 검시를 대행하는 것뿐이지 주체는 누구다? 검사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1번 체크. 절차 볼게요. 자, 변사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 나와 있죠. 검사. 빨간색으로 검사 동그라미. 검사가 주체다. 거죠. 그리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긴급 밑줄 그시고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영장 없이 밑줄 그시고 당연한 거 아닌가 하면 안 돼요. 물론 변사 검시는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지만 이 2항은 뭔가 하면 2항은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요 동그라미 2번 검시 후 사체부 즉 부검.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뱃속을 살펴보는 것을 부검이라 하잖아요. 이것은 검증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뭐다?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다. 왜요? 시간을 끌게 되면 그 시체가 빨리 썩잖아요. 썩기 때문에 그때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위에 남은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2항. 그래서 검시.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그때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다. 자, 그 1항, 2항 이 두 가지는 경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이 판례는 형법에 나오는 판례인데요. 자, 변사자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치 않은 자를 말하잖아요. 아는 자. 따라서 사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사자가 아니다. 그쵸? 사인이 명백하다 밑줄 것이고 X.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면 파란색으로 명백 세모 쳐보시고, 세모 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니까 세모 치는 거예요. 명백한 것은 변사자 검시 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됐죠? 이건 형법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것이고, 그 다른 분들은 처음 보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쉬었다 하겠습니다.